챗 GPT다 뭐다 해서 AI 관련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챗 GPT가 AI라고 하던데 인간을 위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무섭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나 유튜브에서 챗 GPT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죠. 대표적으로 엄청난 AI의 탄생이다. 이걸로 학생들의 과제도 제출해서 A+를 맞고 그렇다더라. 혹은 아니다, 아직 수준 미달이다,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정말 챗 GPT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노후 준비 관련된 질문들을 챗 GPT에 해봤습니다. 혹시 아나요? 챗 GPT가 굉장히 좋은 답변을 내놓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들을 한번 들어보고 실제로 노후 준비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요, 이 챗 GPT가 과연 우리 일상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가늠이 되실 수도 있고요. 노후 준비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 퇴직 후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 라고 챗 GPT한테 질문을 해봤는데요. 챗 GPT에 이렇게 영문으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글로 질문을 해도 답변이 나오긴 하는데 답변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답변과 좀 빠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영문으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넣고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응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조금 빨라서 좀 놀랐습니다. 게다가 익숙했던 검색 엔진 기능과 다르게 대화 형태로 답변을 받으니까요, 마치 카카오톡 채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챗 GPT가 내놓은 답변이 이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챗 GPT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노후 준비는 노년층의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노인들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힌트를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7가지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은퇴 계획 만들기. 은퇴 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퇴직, 소득, 지출, 의료비용, 장기 요양, 필요 등의 요소를 고려하세요. 그럴듯하네요. 계획은 언제나 당연히 세워야 하는 것이니까요. 둘째, 부채 상환. 은퇴하기 전에 부채를 상환하면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기는 것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사라지게 되니까 부채를 최소화해서 이자, 금융 비용을 줄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셋째, 비상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집수리와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십시오. 이를 통해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넷째, 현명한 투자.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위험이 낮고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퇴직 저축을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귀화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정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일반적이죠. 퇴직금을 잘 굴려라, 이런 얘기인데 투자에 대한 질문 제가 다음 질문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섯째, 축소 고려.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더 작은 집으로 축소하거나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은퇴 후의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도심지에 살고 있던 큰 집을 처분을 해서 외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차액분으로 이제 퇴직생활을 이어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섯째, 활동적이고 몰입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은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 및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새로운 취미활동, 사교 모임 이런 데 가입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재정적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과 육체 건강에 대한 이야기네요. 무척 중요하죠. 7번째, 마지막입니다. 장기 요양 계획. 노인들은 재택 요양 또는 생활 지원과 같은 장기 요양 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 요양 보험과 같은 옵션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보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은퇴 준비에는 신중한 계획, 현명한 투자,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니어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챗 GPT가 말하는 퇴직 후 노후 준비는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큰 틀이 있고요. 아무래도 퇴직 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축적한 자금을 가지고 현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네요. 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상세하게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 두 번째 질문 이거였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까? 라고 이번에 한글로 질문을 해봤어요. 챗 GPT가 노후에 대비해 투자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첫째, 인플레이션 대비. 노후를 대비하여 투자를 하면 현재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죠. 올해 예상되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약 5%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계획하여 달성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목표 달성, 투자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 종합주가지수 등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 창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투자는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나 배당주 등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목적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투자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수익 창출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투자는 노후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항상 수익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금융 상황과 목표,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서 투자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니까요. 수익성도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과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봤어요. 1억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전략이 뭐가 있냐라고 챗 GPT에 질문을 해봤는데요. 퇴직금 등으로 운영 가능한 금액을 1억으로 설정한 것 뿐이니까요. 금액을 바꿔도 크게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첫 번째 답변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다양화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접근 방식은 S&P 500을 추종하는 것과 같은 이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S&P 500 ETF 지수 이런 거 말을 하는 것 같죠. 개별 주식을 그리고 선택하세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품질 배당주에 투자하라.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일관된 배당금 지급 이력과 우수한 펀더멘탈을 가진 고품질 배당금 주식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꾸준한 수입 흐름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장주를 고려하라. 더 높은 위험 허용 범위를 가진 투자자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잠재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더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개별 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이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로보 어드바이저에 투자하라. 로보 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위험 허용 범위 및 투자 목표에 따라 다양한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자동화된 투자 플랫폼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투자에 손을 대지 않는 접근 방식을 원하는 초보 투자자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미리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투자 결정 및 자산 배분을 하는 행위 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로봇 플러스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이면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측면과 어드바이저리 측면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로보 어드바이저 이름에 걸맞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증권사에서도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 상품을 내놓고 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한국 업체들 위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으로는 디셈버 앤 컴퍼니 자산운용, 두물머리, 파운트, 에임, 이루다 투자 1임, 인텔리퀀트 이런 곳들이죠. 얘기가 많이 샜네요. 마지막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라는 것이었어요. 부동산 투자는 소극적인 소득과 장기 성장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임대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리츠를 얘기하는 거죠. 이를 통해 투자자는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실제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을 챗 GPT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야 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투자 전문가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한테 뭔가 얘기를 듣기 전에 자신 개인 스스로가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해서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에 대해 배우는 거를 뒤로 미루지 말고 항상 배우는 걸 습관화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챗 GPT에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전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 말이죠. 노후 준비는 인공지능인 챗 GPT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금 관리라는 것을 앞선 질문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은퇴 자금을 잘 불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해 보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